검찰 수사가 본격 시작되자 김건희 여사와 이종호 씨가 일주일 사이 36차례 연락했다고 보도해드렸는데 이보다 더 자주 두 사람이 소통하며 수사에 대비했을 의혹이 제기되는 진술을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바로 이종호 씨의 진술인데 이 씨는 김건희 여사가 내가 저장한 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도 여러 번 연락했다. 김 여사가 블록들 거래에 대해 반복적으로 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먼저 여도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검찰은 2021년 11월 블랙펄 인베스트 전 대표인 이종호 씨를 불러 김건희 여사와의 연락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통신 내역에서 2020년 9월 23일부터 일주일간 36번, 10월까지 한 달 사이엔 40번이나 두 사람이 통화나 문자를 주고받은 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서는 등 수사가 본격화되던 때입니다. 통신 내역에는 수 발신자로 김건희, 이종호란 이름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이 씨가 사실 김건희는 내가 저장한 번호 말고 다른 번호로도 연락이 왔던 적이 여러 번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통신 내역에 나타난 것 외에 더 많은 연락을 주고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이 씨는 또 김 여사가 토로스 증권 계좌와 블록딜을 반복적으로 언급했고 블록딜에 대해선 불법이냐고 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토로스 증권 계좌는 법원이 주가 조작에 사용됐다고 인정한 김 여사의 계좌입니다. 블록딜은 주식 시세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장외에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거래하는 걸 말합니다. 이 거래가 법원이 공소시효가 남아있다고 인정한 2차 주가 조작 시기에 있었는데 재판부는 시세 조종과 무관한 정상적인 블록딜로 보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의 핵심 인물인 이 씨와 소통하며 수사에 대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만찬 직전까지도 독대 요청을 언론에 흘린 적 없다며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도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를 논의하려 했다고도 밝혔는데 친윤계는 그런 한 대표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유정화 기자입니다. 만찬을 앞두고 독대 요청이 거절된 데 대해 한동훈 대표는 작심한 듯 발언에 나섰습니다. 한 대표 측에서 관련 내용을 언론에 흘렸다는 일각의 관측은 사실이 아니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 안 되는 사실입니까? 그게 특별히 흠집내게나 모욕 주기로 느껴지시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는데요. 독대가 이뤄지면 김건희 여사 문제를 논의할 생각이었다는 점도 숨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비공개로 논의할 사안이라는 것이 김 여사 관련 사안으로 생각될까요? 여러 가지 중요한 사안들이 많이 있죠. 그것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당내에서 의견은 갈렸습니다. 친한계에선 최대한 빨리 협의를 통해 독대가 성사됐으면 좋겠다고 했지만 친윤계에선 독대가 불발된 건 일종의 불신 비용이라며 당정 간 신뢰 정도가 낮아진 것이란 말이 나왔습니다. 중진 의원들 사이에선 주로 한 대표를 향해 내부 분열을 우려하는 쓴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여당 대표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오히려 거기서 무슨 이견이 생기면 그게 좀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한동훈 대표가 이게 공개적으로 이렇게 이 독대 얘기를 제기한 거는 사려 깊지 못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대통령실과의 첫 만찬에서부터 독대가 불발되면서 당정 간에 상처만 남기게 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JTBC 유정화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논란으로 팬들의 공분을 샀던 정몽규 축구협회장이 오늘 국회에 출석했습니다. 정 회장은 공정하게 감독을 선임했다고 주장하며 네 번째 연임 가능성도 열어놨습니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축구협회 운영이 동네 개모임보다 못하다며 정 회장을 질타했습니다. 먼저 조소희 기자입니다. 개모임이나 동아리 모임도 들어가고 나갈 때는 그 정관에 대해서 위배되면 상당한 책임을 묻고 국회에선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을 두고 대한축구협회가 올바른 과정을 이행했느냐를 두고 집중 질의가 이어졌습니다. 지난 7월 홍명보 감독을 발표하기 직전 축구협회 내부에서 정혜성 전력강화위원장이 돌연 사퇴를 하고 이임생 기술이사가 그 자리를 맡게 된 것부터가 축구협회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임생에게 11차 임시회의에서 위임을 합니다. 자격이 없는 거죠.
외국인 지도자와 홍명보 감독까지 최종 후보 3명에 대해 공평한 면담의 기회가 있었는지도 물었습니다. 이임생 기술이사는 거의 밤 11시에 자택 앞에 있는 카페에 찾아가서 그렇게 특혜로 보이는 이런 면접을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임생 기술이사가 전력 강화위를 대표해 홍명보 감독을 최종 결정하는 과정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몽규 회장은 감독 선임 과정에서 음모를 꾸민 적도 실상을 감춘 것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임명한 적은 없고요. 절차에 따라서 공정하게 했다고 생각하고. 축구협회장으로서 4번째 연임 도전 여부에 대해 정 회장은 앞으로 심사숙고해 결정하겠다며 여러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오늘 문체위에선 책임질 줄 모르는 축구협회를 향한 쓴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정당했냐라고 공정했냐라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공정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납득이 잘 안 됩니다. JTBC 조수입니다. 오늘 국회에선 축구뿐 아니라 배드민턴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강제로 써야 했던 후원사 신발 때문에 이렇게 안세영 선수의 발에 물집이 가득 잡힌 사진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배드민턴 협회장은 뒤늦게 관련 규정을 바꾸겠다고 했습니다. 오선민 기자입니다. 안세영은 파리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 뒤 감춰뒀던 마음속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저희 협회는 모든 걸 다 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대표팀의 소홀한 선수 관리, 배드민턴 협회의 부당한 대표 선수 처우에 대한 쓴소리였는데 그중엔 강제로 신어야 했던 신발 문제도 있었습니다. 국제대회에선 협회가 계약한 후원사의 신발을 무조건 신어야 했는데 안세영의 발바닥은 상처투성이가 되곤 했습니다. 저게 언제적 일이에요? 훈련 과정이나 또 대회 과정에서 자주 나오는 자주 나오는 거죠. 안세영은 경기력에 직결되는 신발만이라도 규제를 풀어달라 요청했지만 그간 협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수가 신발 때문에 경기력이 떨어진다고 얘기하고 저렇게 발이 난리가 났는데 4년간 계약이 그런 거 해결하라고 협회장 하시는 거 아니에요. 협회장 그만두세요. 지금이라도. 스폰서 계약의 조항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문체부의 조사 결과 이런 조항은 협회에서 먼저 제안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작 선수는 후원사로부터 보너스 등 정당한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지만 회장 주도로 셔틀콕 등 1억 5천만 원의 물품을 받은 정황도 알려졌습니다. 안세영의 상처난 발 사진이 공개되자 김 회장은 대표 선수들에게 후원사 물품 사용을 강제하는 규정을 개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JTBC 오선민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